네, 인사. 타련, 공수, 배래.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 디지털 창의 역량 교육 실천을 위한 우리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창작품 만들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오고 있는 작업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는 이제 학교에 어르신들 많이 계시죠? 학교에 이사장님이 좋은 글이라고 선생님한테 보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을 읽고 이 글이 너무 좋은데 한번 너희들과 같이 공연으로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너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작품도 있고 또 워낙 바쁘잖아 너희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거를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해 봤을 때 그때 머릿속에 들어온 것이 우리가 인공지능 AI를 활용하면 이 작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고 오늘 이 시간이 마련된 것입니다. 우선 이 수업은 어떠한 그 테크니컬적인 부분이라든가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는 수업이 아니라 내가 누누이 얘기하고 있듯이 이 수업을 하는 취지, 우리는 지금 왜 이런 에듀테크 수업을 하는가, 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가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해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개념 확인하면 할 텐데 혹시 요즘에 다양한 학부들이 있지만 포스트 휴먼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혹은 포스트 휴머니즘 난 들어본 적이 있다. 들어본 적이 있다. 헤이! 크게 휴먼이 나중에 인간 다음 단계. 인간이 지금은 좀 가장 지구적으로 훌륭하다라고 평가받는 생명체잖아요. 네. 근데 그 이상으로 더 훌륭한 생명체나 그런 지성체가 있다면 알고리즘 쪽과 결합되지 않을까에 관한 의견이라고. 박수. A가 아주 잘 얘기해 줬는데 사실 그 포스트 휴먼에 대한 정의는 지금 확실하게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연구 중인 부분인 거고, 그러니까 인간 다음 단계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겁니다. 후계자 느낌인 거죠? 맞아요. 네. 우선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 반대는 무엇일까요, 현재? 탈인간적 사고가 되겠죠. 그래서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는 이러한 기술들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 중심적 사고고, 탈인간적 사고에서는 이런 기술이 우리와 함께 협업을 해서 더 다음 단계에 무언가 존재가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작업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예술과 결합시켰을 때 앞으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 학교나 현장에서 혹은 너희는 학습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게 이 수업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우리가 소 그룹을 구성했을 거야. 연극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뭐 기획팀, 연출팀, 조명팀, 음향팀, 무대팀, 소품, 분장, 의상. 그래서 그 파트별로 우리가 구성을 했고 각 파트별로 어떠한 인공지능 AI를 쓰면 좋을지를 각 파트에서 고민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앱을 썼는지를 간략하게 지금 발표를 하는 시간을 한번 갖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준비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연을 한번 실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수업에 참여를 했던 사람들이 아닌 분들 계시니까 그 지도안 안에 글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지도안 안에 사과 하나의 인연이라는 글이 있는데 그 글을 갖고 저희가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연출을 맡은 정서진 학생이 오늘 이 대본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줄 겁니다. 정서진 학생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연출부 학생이 다 같이 준비한 사과 하나에 있는 대본 제작 과정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차를 먼저 보여드리자면 제작 계획, 그다음 대본 초안 제작 과정, 대본에 대한 피드백, 대본 수정 과정, 느낌적 및 AI의 장단점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작 계획은 제작하기에 앞서 활용할 AI를 먼저 선정했습니다. AI는 가장 흔한 챗GPT를 활용하였고 대본의 배경이 된 글은 이제 받은 사과 하나의 인연을 배경으로 만들었으며 등장인물의 수는 배우 5명과 해설자 1명으로 구성하고 분량은 약 10분 정도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수업에서 구현할 수 있는 이 현 상황을 고려해서 입력을 한 거죠. 네. 저희가 AI를 활용하면서 AI를 관찰하기로 했던 부분은 저희의 태도에 관한 AI의 성과와 AI의 효율성, AI의 활용도, AI의 편리성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대본 초안 제작 과정입니다. 챗GPT에게 보여준 후 이 대본을 이 글을 근거로 등장인물이 5명이고 해설자가 1명 있는 10분 분량의 대본을 만들어줘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나오는 인물이 6명인데 여기서 챗GPT는 등장인물을 해설자를 포함해서 5명으로 이렇게 오류가 났고 이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 주인공에게 로마를 소개해주는 친구, 인물 1명을 추가시키고 대사를 늘려달라 부탁을 했는데 전개가 어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부분에서 저희가 칭찬을 하면서 정말 잘하고 있어, 고마워, 이 대사를 좀 더 부드럽게 바꿔줘 라고 말을 했습니다. 칭찬에 의한 결과였는지 엄청 긍정적인 성과가 나왔어요. 저희가 수정을 원하던 방식으로 바로 바뀌어가지고 정말 좋았고요. 여러분들도 다른 친구들도 작업하면서 계속 이런 AI와 소통을 했나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효과가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 있네요. 고맙다는 말을 꼭 해준 것도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고마워, 미안해라는 내용을 반복해서 하면서 조금 AI랑 소통하려고 노력을 했고 좀 어색한 부분을 글을 다시 보여주면서 유도를 해주고 그 유도한 부분을 다시 수정을 해줬는데 장면 구를 수정을 하기 위해서 장면 구만 보여주는 동안 그 외의 대본 부분들을 전부 잊어버렸어요, AI가. 나머지 내용을 다 잊어버려서 그 부분을 다시 잡아주는 부분이 정말 힘들었고요. 다음으로 등장인물에게 흔한 이름을 만들어줘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유행과 어울리지 않는 좀 이상한 이름을 지어줬어요. 아돌프 또는 뭐 카인. 성경에서는 나쁜 사람으로 쓰이는 이름이라고 하는데 그런 어울리지 않는 이름을 해가지고 좀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장인물의 나이를 정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나이에 알맞지 않게 정했어요. 그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먼저 수용소에 있을 때와 수용소에서 나온 때가 있어요. 한마디로 수용소에서 나왔을 때는 더 나이가 올라가야 정상인데 수용소에 있을 때가 20살이고 수용소에서 나왔을 때 갑자기 14살로 변하는 등 좀 어색한 부분을 캐치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제작 중에 생긴 방해 요소 일부 장면을 제작하는 동안 다른 장면의 내용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제가 정확하게 말하지 않으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지 않고 적절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대본에 대한 피드백으로 사과를 죽여가는 장면을 좀 더 연장을 시키고 어색한 대사를 좀 더 수정을 시켜주기로 했습니다. 대사가 어색한 부분을 다시 수정하고 장면 6을 또 수정을 하는 동안 다시 또 다른 부분이 다시 지워지게 됐어요. 그래서 또 그 장면에서 다시 또 수정을 하느라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장면 1, 5, 6에 있는 대사를 놔두고 그 외에 대사를 좀 없애달라 라고 했는데 오히려 1, 5, 6에 필요한 대사를 없애버리고 필요 없는 대사를 남겨버리는 등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중간 좀 오류가 좀 있네요. 네. 저희가 느낀적으로는 편리하고 빠르게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어서 좋았고 약간의 수정을 거치면 높은 퀄리티의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과도하게 AI를 활용하는 것은 저희의 창의력을 멈추게 할 것 같다고 느꼈고 AI를 과제, 리포트 등 제작할 때 과도하게 악용될 것이 좀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AI를 사용하는 사람이 AI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주면 AI가 만들어주는 결과물의 성과가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장점으로 편리하고 빠르고 쉽게 만들어지고 어느 정도 틀 잡아주면 좋은 결과가 나왔고, 장점은 정보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AI가 까먹고 어색한 부분을 쉽게 찾아내지 못하고 내용을 많이 놓치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좀 이상하게 나오고 틀린 내용도 종종 있고 말이 유연하지 않고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본인 마음대로 만들어버리고 전체 내용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지 않으면 얘기한 부분만 시정하고 그 외에 대한 정보를 까먹는다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연출부 정서진 학생이 대본을 만들었고, 서진이가 만든 대본을 또 각 파트별로 놨고 저희가 받아서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 다른 파트들에서는 이 대본을 갖고 이 연극에 필요한 요소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우선 기획 유미 한번 또 얘기해 주시겠어요? 자. 네, 안녕하세요. 사과 한 알의 2년 기획팀 발표를 맡은 정유미입니다. 저는 일단은 챗GPT라는 많이들 사용하는 AI를 사용해서 사과 한 알의 2년 포스터를 구상해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챗GPT가 어떤 요소를 강조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몇 가지 포스터 아이디어를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포스터 구상을 위해서 질문을 했을 때 구성 위치나 어떤 중요한 의미 같은 걸 전달해 주어서 정리할 때는 유용하다고 느꼈습니다. AI를 최대한 사용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주는 무료 AI 그림 사이트 라스코 AI라는 앱을 사용했고요. 그 챗GPT에다가 라스코 AI까지 사용을 하신 거네요. 네네. 그렇게요. 네. 모델이나 스타일을 정할 수 있어서 원하는 스타일을 정하고 챗 GPT가 의미 중점을 둔 사과를 그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전혀 상관없는 그림이 나와서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걸 그려줬나요? 네. 네, 2차 시도를 더 수정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정상적인 사과 그림이 나와서 샘플들을 받아놨었습니다. 그리고 주연인 다니엘과 로마를 그려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성별을 쓰지 않아서 남자 2명이 나오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소년, 로마 소녀라는 성별 키워드를 넣어줬더니 잘 나와서 포스터 샘플을 받게 됐고 수용소가 차가운 회색톤이라 생각해서 차가운 회색톤의 배경을 그려달라고 했고 이를 종합해서 최종 포스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희 보면은 포스터죠. 네, 옆에 챗 GPT가 포스터 레이아웃 예시를 그려줘서 이를 참고로 해서 최종 포스터를 만들게 네, 지금 됐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포스터가 몇 군데 붙어 있을 겁니다. 평소 하던 포스터 작업하고 일단 기간만 놓고 봤을 때 어떠한 점이 좋았나요? 일단은 그뿐만 아니라 그림을 그려주는 AI를 찾게 돼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제가 따로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만들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출부랑 기획팀 발표를 들어봤고 또 우리가 공연에 엄청 많은 요소들이 필요하잖아요. 소품 라인도 짧게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간단하게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준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냥 빨리빨리 넘기기가 너무 아쉽습니다. 네, 사과 하나의 2년 소품팀 발표를 맡은 김나혜입니다. 먼저 작업 순서입니다. 챗GPT라는 AI에게 연출부가 만든 대본을 넘겨 내용을 입력한 후 연극에 필요한 소품이 무엇인지 물어본 후 구체적인 개수와 대체 가능한 것들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본 소품을 정리하고 그에 필요한 소품을 담당 선생님께 전달하였습니다. 챗 GPT에게 물어본 질문과 답입니다. 처음에는 이 연극에 필요한 소품을 찾아달라고 간략하게 말을 하였습니다.
사과, 철조망, 포그 머신, 총소리의 효과음, 그리고 해설자가 필요한 소품, 그리고 의상 등을 말해 주었습니다. 의상은 의상팀이 준비하기 때문에 더 필요한 소품이 없는지 고맙다는 소통을 하고 나연도 여기서 고맙다라고 말을 했는데 네. 왜 고맙다는 말이 나오게 됐죠? 일단 처음에 찾아주었으니까 고맙다고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긍정의 피드백이 소통에 도움이 분명히 됐던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의상을 제외하고 소품, 바구니나 조명 장비 등 여러 앞에서 나오지 않았던 소품들이 많이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이 연극을 간략하게 준비하는 것을 고려해서 좀 중요한 거네요. 최대한 돈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고려해서 알려달라고 다시 질문을 하였을 때 최대한 간략하게 준비할 수 있는 소품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추가로 사과의 개수가 정확히 몇 개인지 그리고 카페 장면에서 카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소품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을 때 어느 장면에서 몇 개가 사용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었고 생각하지 못했던 소품들을 많이 알려주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연극에서 사용한 소품은 사과 모형과 사과를 담을 수 있는 작은 바구니 그리고 여기에는 적지 않았지만 카페에서 사용하는 의자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짧은 연극이다 보니 많고 큰 디테일적인 소품들을 제거하고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들만 정리하였습니다. AI의 장단점은 간단하게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앱을 깔아서 간단하게 접근을 할 수 있었고요. 보이는 것과 같이 그거는 AI가 해준 말입니까? 네, 위로가 좀 됐나요? 네. 응원의 메시지를 주는 것과 시간 낭비가 적고 한눈에 보기 편하게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단점은 정확성이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사과의 개수가 2-3개였다가 다시 물어보았을 때는 3-4개로 바뀌는 등 정확성이 떨어졌고 다른 질문을 했음에도 같은 답이 돌아오는 게 단점이었습니다. 비슷한 계열의 질문을 구분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연출부, 기획, 그 다음에 소품 얘기 들었고 지금 남은 게 의상 분장, 무대, 조명, 음향 남았죠? 예나부터 나와서 한번 음향에 대한 발표 한번 해볼까요? 왜냐면 지금 아마 예나는 또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겁니다. 맞죠? 네. 안녕하세요. 음향 발표를 맡은 김예나입니다. 저는 챗GPT한테 일단 먼저 음향 프로그램, 음향 앱이 뭐 있는지 물어봤고 이게 먼저 나와서 이거를 물어봤는데 이거를 쓰기가 되게 편리해서 이거를 썼습니다. 아, 이거를 찾은 것도 챗GPT한테 물어봐서 GPT가 추천해준 앱을 사용하신 거군요? 네. 네. 장점은 폰으로 사용할 수 있고 간단하다. 빠른 시간 안으로 좋은 곡을 만들 수 있다. 적으로 비우는 음으로 음악을 만들 수 있다. 단점은 노래는 만들 수 있는데 부금은 만들 수 없다. 부금은 배경음악. 네. 네. 그러니까 노래랑 부금의 차이는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가사가 있고 없고 있는 거에서는? 네, 가사가 있고 없고를 말하는 여기서는 무조건 가사가 있는 걸 만들어주나요? 네, 무조건 가사를 만들어주고 디테일하게 작업하려면 약간의 과금이 필요하네요. 가끔은 또 불필요한 소요 예산? 네. 네. 계속. 가사가 한도적이어서 나머지 AI가 작업해줍니다. 여기다가 설명이나 노래를 적으면 여기 앱이 알아서 다 해줍니다. 여기 분위기나 장르로 다 해주면은 알아서 만들어줍니다. 알아서 잘 해주는군요. 네. 나머지는 총소리와 정소리 AI가 만들어내기 어려워서 외부적으로 찾아봤습니다. 유튜브나 그런 걸로 만들었습니다. 이따가 혹시 이 AI가 만든 노래를 한번 들어볼 수 있죠? 네.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박수. 지금 3파트 정도 남았는데 꼭 발표를 해야 됩니다 하는 주연이 여보세요. 주연이는 의상 분장을 같이 준비하려고 시간이 꽤 많이 걸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거. 네, 사과 하나의 인연의 의상과 분장을 맡은 김주현입니다. 저는 챗GPT를 사용해 의상과 분장 스타일을 정해봤습니다. 질문 과정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4가지로 나뉘었고,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이 연극의 남자 주인공인 다니엘의 의상과 분장 구성 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챗GPT한테 연극 의상 디자인을 부탁해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챗GPT가 연극의 시대적 배경, 주요 등장인물과 그들의 성격이나 처한 상황 등을 제시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대적 배경부터 입력을 하여 시대적 배경은 1942년 나치 홀로코스트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홀로코스트 뭐죠? 현빈이? 그러니까 예 그때 당시 히틀러가 벌였던 사건들 그런 걸 붙이고 작품을 지시하는? 만드는 네, 맞습니다. 계속. 그러나 이제 다니엘은 남성이니까 남성 같은 경우 복장은 주로 수용소 복장, 그리고 색상은 어두운 색상을 사용했다 그랬고 소재는 거친 울이나 낡고 찢어진 옷, 그리고 중요한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 유대인을 나타내는 배지인 스타르를 착용했다고 추천해줬습니다. 저거는 그 이스라엘 국기 가운데 있는 그 별명을 말하는 거죠? 네. 네, 계속. 그 다음 질문으로는 이제 등장인물의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주인공은 18살 소년이고 유대인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자 챗GPT가 기본 의상으로는 기본으로 이제 낡은 긴 팔과 긴 바지 그리고 이제 발목에 끌어맞춰 올려져 있어야 된다고 했고 액세서리로는 아까 말했던 스타르 배지 그리고 신발은 주로 신지 않으며 헤어스타일은 짧고 간소하게 이제 흐트러진 머리를 표현해야 한다 했고 색상 팔레트로는 진짜 어두운 색조, 회색, 갈색, 검정이 의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추천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장 과정으로 넘어갔는데요. 분장 과정으로는 피부 톤과 질감, 물론 이제 창백하고 병약한 피부로 이제 아픈 극적인 데뷔를 위해서 좀 병약해 보이게 한다 그랬고 이제 세부 묘사로는 다크서클하고 건조하고 부풀어 오른 입술, 상처와 흉터로 이제 피부병을 표현하고 체중 감소와 앙상한 체형, 특히 어두운 부분에 그림자를 넣어서 어깨 부분에 그림자를 넣어서 윤곽을 강조해야 한다고 추천해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분장 의상까지 확인했고 혹시 조명, 무대 중에 꼭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태희는? 괜찮아요. 그럼 이따가 우리 공연 끝나고 소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때라도 한마디 꼭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친구들이 소그룹별로 다양한 인공지능 AI를 활용해서 이 작품에 필요한 요소들을 준비를 해 왔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융합시켜서 어떠한 작업을 하느냐, 오늘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는 단시간, 2시간 만에 이 작업을 할 수 있느냐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해본 작업을 융합시켜서 지금 콘텐츠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대 전환 준비해주세요. (1942년) 겨울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치는 유대인 강제 수용소. 이곳은 희망의 불씨가 다 사라진 채 오로지 절망과 고난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차가운 철창 안에 갇혀 자신의 운명을 체념하듯 점점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로지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나는 지금 어디로 갑니까?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죽음을 기다리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 다니엘, 가여운 내 아가. 엄마가 하늘의 저들 지켜보고 있어.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고난이든 이겨낼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말고 언제나 꿈을 꾸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을 생각하려. 사랑하는 내 아들, 네 마음속에 희망이 있다면 그것을 결국 포기하면 안 돼.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줄 거야. 반드시 희망이 찾아오리란 걸 믿어야 돼. 너희들은 이곳의 규칙을 지켜야 된다. 한순간이라도 게으름을 피웠다간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너희들은 인간이 아니다. 버트님하고 부르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한 너희 부모의 피를 원망해라. 이 망할 놈의 자식들아,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엿먹이지 마. 떠들었나? 좋아. 그럼 모든 일 수목에 들어보는 나와. 너희 괜찮니? 응, 나 괜찮아. 근데 내 친구가 좀 아파. 이성화를 먹여봐. 조금이라도 나아질 거야. 정말 고마워. 혹시 네 이름이? 로마. 너? 다니엘이 내 이름이야. 이 친구는 좀 아파 보이는 거야. 더 이상 쓸모가 없겠어. 아니요. 가벼운 관계일 뿐이에요. 제발 제 친구를 살려주세요. 너도 같이 끌려가고 싶어? 참 기하고. 다니엘은 철조망 근처에 쭈그려 앉아 로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벌써 멸치기 한참이나 지났지만 로마는 보이지 않습니다. 유일한 희망의 끈을 내려놓으려는 그때 다니엘! 이거 봐봐. 로마가 다니엘에게 사활을 던졌습니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정말 오랜만에 웃음을 보이는 다니엘. 작은 사과 하나가 그의 마음속에 싹튼 희망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다니엘. 이건 널 위해 준비했어. 로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로마. 정말? 아, 친구는 괜찮아졌어? 응, 더 좋은 곳으로 갔어. 필립이 고맙다고 꼭 전해달라고 했어. 다행이다. 고마워. 네가 내게 준 희망이 정말 소중해. 네 미소도 내게 큰 힘이 돼. 그러니까 조금만 버텨, 다니엘. 다니엘과 로마의 관계는 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서로에게서 희망을 발견한 두 사람은 끔찍한 현실 속에서도 소중한 추억들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다니엘. 이건 특별한 사과야. 우와, 너의 사과는 언제나 특별해. 나도 너랑 이렇게 만나서 행복해.
널 보는 게 내 가장 큰 즐거움이야. 덕분에 나 견디고 있어. 네가 내게 주는 희망이 정말 소중해.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힘이 된다니 정말 다행이야. 자, 모두들 주목! 오늘 저녁 이곳을 떠나 북부 전선으로 이동하게 된다. 남계신 인원 없이 모두 이동될 예정이다. 그럼 이만 이과 작업 실시. 실시. 로마, 얘보다 사과를 더 주고 싶어. 나는 북부 선수로 가야지. 다니엘, 거짓말이라고 보여줘. 고마워서 로마. 널 잊지 않을 거야. 우리 운명에 언제나 희망이 함께하길. 로마, 너의 상황은 나에게 희망의 상징이야. 우리의 삶이 언제나 친의 가오가 함께하기를. 안녕. 지옥 같았던 전쟁이 끝났습니다. 다니엘은 뉴욕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기억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시절 로마의 소중한 추억을 회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사과 하나가 나를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너도 나와 같기를 잘 지내고 있겠지? 다니엘, 최근에 한 모임에서 고향 친구를 알게 됐어. 그 친구는 아주 특별한 친구더라고. 너도 그녀랑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 고향 친구?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네. 그녀는 긍정적이고 활발한 에너지가 넘쳐. 우리처럼 전쟁 중에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그녀에게선 전쟁이란 그늘을 볼 수 없었어. 그래서 너희 서로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 안녕하세요. 전쟁 동안 어디서 두셨어요? 유대인 수용소에 같이 있었습니다. 전 전쟁 동안 가족을 잃었어요. 아직도 그 기억이 마음이 아프네요. 전쟁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걸 빼앗았어요. 그렇죠? 맞아요. 하지만 행복한 추억도 있어요. 어린 소녀였을 때 나는 유대인 강제수용소 근처에서 몰래 생활했어요. 그 수용소에는 한 소년이 갇혀 있었는데 나는 날마다 그 소년을 찾아가곤 했죠. 그에게 사과를 주었어요. 절망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꼈는가를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중요한 건 둘 다 서로를 정말 사랑했다는 거예요. 다른 수용소로 이송된다는 말이 마지막이었는데 아마 다른 유대인들처럼 처형되었으리라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아픈데 그 소년이 마지막 날 보보수용소를 끌려간다고 말하지 않았던가요? 맞아요. 그 소년이 저예요, 로마. 한참 동안 둘은 그렇게 말이 없었습니다. 오직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츰 시간의 장막이 거치면서 서로의 눈동자 뒤에 있는 영혼을 알아보았습니다. 한때 그토록 사랑했고 그 이후로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는 그 영혼의 눈빛을 다시 만난 둘은 뜨겁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다니엘이 로마의 손을 잡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로마, 당신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요. 당신과 미래를 꿈꾸고 싶어요. 나도 같은 마음이에요.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이 작은 사고 하나가 두 사람의 관계를 이어주었습니다. 사랑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소중한 힘이죠. 그들은 서로에게 힘을 얻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사랑은 그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에요. 희망의 불꽃으로 밝은 내일을 비추를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서도요. 절대로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영원히. 감사합니다. 편하게 자리에 앉으세요. 분위기에 앉으시고. 네, 다시 한번 저희 열연을 펼쳐주는 학생들과 고생한 스태프들한테 박수 한번 넣어주시고요. 저희가 어쨌든 짧은 시간에 이 작업을 함께 진행해봤고 오늘 이제 화면을 보이는 세 가지 질문이 이 수업의 가장 핵심 질문이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근데 아까 이제 우리가 스태프들 얘기 다 들어봤는데 배우들도 혹시 이 캐릭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부분이 있을까요? 솔직히 연기를 하는 것은 딱히 AI의 도움을 받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연기를 준비하다 보면 멘탈 관리도 엄청 중요하잖아요. 전 그 점에서 또 AI한테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어플에 보시면 심심이라는 그 어플이 있거든요. 그 AI인데 사람들을 위로하는 좀 약간 그런 심리 상담을 대신해주는 그렇게 제가 한번 좀 답변을 해봤어요. 근데 저도 약간 위로 겸 조사 겸 이렇게 해봐가지고 약간 양파한테 착한 말하는 양파 있고 나쁜 말하는 양파 있듯이 한번 두 심심이한테 독설과 좀 아까처럼 칭찬을 좀 해보면서 이렇게 좀 고민을 털어봤는데 그래도 일단은 확실히 심리 상담 AI답게 일단은 먼저 이 상대방을 먼저 좀 걱정해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면이 있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위로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수정이 같은 경우 짧은 역할이었지만 혹시 뭐 활용한 것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분석을 하면서 이제 감정 연기를 할 때 이제 감정을 표현하는 게 감정 표현하는 데서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AI 기술을 이용했는데요. 먼저 챗GPT한테 저의 지문과 그 상황을 얼추 간략하게 적어가지고 이제 챗GPT한테 적은 다음에 이 인물의 감정을 한번 말해달라 했더니 생각보다 되게 자세하고 오히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잘 설명해줘가지고 그 감정들을 토대로 아예 이제는 AI 기술에서 그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그런 어플이 있는데 그 어플에서 아까 그 받았던 감정들과 그 상황들을 같이 올려가지고 이제 한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미지에서 그 감정이 담긴 이제 사진이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 그 감정을 담기에는 아직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했더니 그래도 조금 더 감정이 좀 더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감정 연기에 이제 추가를 해서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셰프들한테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저희는 사실 인간 중심적인 사고가 아닌 약간 탈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이 기술과 함께 작업한다는 개념으로 이 작업을 했잖아요. 이 기술들을 도와준다는 개념으로 같이 협업한다는 개념으로 그 과정에서 어쨌든 이 친구들이 우리를 도와줬을 때 우리에게는 시간 단축도 가장 큰 부분이었을 텐데 우리한테 단축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지연이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일단 챗GPT를 사용해서 평소에 하는 다른 작품보다 의상 리스트를 작성하는데 시간이 좀 덜 걸려서 대본을 한 번씩 더 보면서 그 캐릭터들을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테이도 한번 얘기해볼까? 처음에 해야 할 때 어떻게 분할할지 막막했는데요. 그 AI의 도움을 받으니까 갈피를 잡기 수월했다라는 점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하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서연이 아까 얘기 못했으니까 조명했던 서연이 협업 과정에서 느꼈던 부분 솔직하게. AI를 사용하면서 한다는 건 솔직히 좀 많은 부족함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조명을 비춰보니까 그렇게 크게 부족한 점은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얘라도 할 얘기 있어? 없어요? 사실 이제 잘 얘기해줬고 선생님 오늘 이 수업에서 그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좀 깊게 얘기를 나눠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협업이라 했을 때 과연 이 작업은 누구의 것일까? 우리가 이 어떠한 이 작업에 혹은 뭐 저작권을 등록한다 했을 때 공동 제작자 명단에 이 AI 기술들의 이름도 같이 올려야 되는 것인가? 뭐 이런 고민도 하게 되는데 과연 어디까지가 우리의 작업이고 과연 그것을 온전히 우리 거라 할 때 윤리적인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예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라이언. 저는 공동 작업자 거기에 AI 이름을 같이 넣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저희의 생각 많이 들어간 게 아닌 AI의 의견까지 같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올리 저희에게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이 넣어야 되겠구나. 선생님 이거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볼 수 있어요? 이거 정리하기. 네, 이제 뭐 이 수업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에서 저는 우선 이제 교사나 학교 현장에서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뭐 이제 교수학습부장님도 계시고 관리자분도 계신데 지금 현장에서의 요구는 이제 에듀테크 수업을 하라라는 요구가 엄청 많습니다. 네. 하지만 사실 이제 저희가 이 에듀테크 수업을 연구하거나 준비하는 데는 시간이 엄청 많이 필요한데
사실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한다는 게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같이 고민되고 확보된 상태에서 저는 수업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러한 프로젝트 수업을 준비하면서도 학생들한테도 너무 미안한 일이었지만 저 스스로도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입하고 뭔가 시도할 때 교사들이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어떤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여유가 확보된 상태에서 업무 경감이라든가 그런 것이 좀 확보된 상태에서 이런 것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이제 다시 학생들한테 마이크를 넘겨서 우리가 앞으로 예술가로서 혹은 창작자로서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해 나갈 텐데, 실제 현장에서도 이머시브 공연이라든가 다양한 미디어 아트, 다양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연들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대부분 여러분들의 영역이 확장되지 않고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진로를 계속 이어나갈지 한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한나 얘기하고 보기도 그 사람 누구인지. 앞으로 너희가 처해야 될 스탠스, 자세 같은 거, 그런 거. 너희 입장? 저희가 이렇게 할 때 자세는 AI의 도움도 많이 받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좀 저희의 생각이 좀 더 많이 들어가야지 이게 감정이 더 잘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뭔가 AI랑 친해지는 그런 것도 좀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를 받아들이는 연습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런저런 처음 했으니까 좀 익숙하지 않은 것도 분명히 있었죠. 잘 얘기해 줬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2시간 동안 우리가 앞에 1차씩, 지금 2차씩 2시간 동안 짧은 글을 하나 갖고 대본을 만들고 공연 과정을 만들어 봤습니다. 협조해 주신 학생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 자기에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 서진이. 사냥!